안녕하세요. 피트 선배와 피딴기가 함께하는 생물공부법 특강을 맡게 된 김별이 선배입니다. 오늘은 생물 0.1% 학생들이 직접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알게 된 고득점의 비결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일단 처음으로 피트 생물이란 어떤 과목인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 그 0.1% 학생들이 어떻게 고득점을 받게 됐는지 그 학생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우리가 이 공통점에 대해서 알게 되면은 우리가 그걸 이용하면 저절로 우리도 0.1% 학생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첫 번째, 피트 생물의 특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피트 과목 중에서 생물은 가장 중요한 과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가산점을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유기나 물리 중에서 한 과목을 실수를 하더라도 생물로 커버를 할 수가 있게 돼요. 피트 생물은 가장 여러 과목 중에서 유일한 암기 과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기를 싫어하는 이과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과목 중에 하나예요. 그렇다고 무턱대면 외우면 안 되는데 우리는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차근차근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방대한 양을 가지기 때문에 이론 학습만 하는 데에도 최소 2개월에서 4개월까지 걸리게 돼요. 그렇다 보니까 4개월 동안에 전에 배웠던 내용은 다시 까먹게 되고, 그렇다고 또 복습하기에는 이미 내용이 쌓여 있는 게 많아요. 그러면 이건 또 어떻게 복습을 해야 될까요? 그리고 6회 때부터 칠지선다로 바뀌었기 때문에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도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칠지선다는 디귿번 하나만 모르게 돼도 답을 둘 중에 하나를 찍어야 되는 순간이 나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의 완성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일단 이제 피트 상위 0.1%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5가지의 공부법을 알려드릴 건데, 첫 번째는 공부 범위, 적절한 공부 범위를 설정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해리포터의 헤르미온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돌려 쓸 수도 없기 때문에 한정된 공부 기간과 시간을 잘 활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한 내용을 보고 바로 암기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암기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3가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통찰력이 필요하게 돼요. 적절한 통찰력이란 무엇이냐면 피트 생물은 어떤 과목인지, 그리고 자신의 생물 능력은 어떤 정도인지, 그리고 자신이 생물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자기의 암기 능력이 1부터 10 중에 어느 부분에 있는지도 확인을 하고 공부 개념을 커리큘럼을 짜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초시생과 재수생, 합격한 초시생과 재수생들이 실패한 초시생과 재수생들의 차이점을 알려드릴 건데요. 모든 시험들은 출제 가능성이 높은 문제가 있고 낮은 내용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성공하는 초시생들은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부분만 공부를 하게 돼요. 그 반면에 실패하는 초시생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군데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난 여기가 중요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만 파게 돼요. 그래서 굉장한 질문을 이상하게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게 되게 이상한 것 같은데 이거 중요하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물어보게 돼요. 근데 저 같은 입장에서는 그걸 보게 되면 정말 쓸데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안 나오니까 안 외워도 돼요 라고 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재수생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재수생들은 조금 더 중요한 내용을 보긴 하지만 옆으로도 약간 격가지를 쳐도 성공을 하게 되는 거죠. 생물은 특히 이렇게 되는데요. 두루두루 암기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꼭 필요한 부분만 열심히 하고 그 부분을 완벽하게 한 다음에 약간의 격가지를 치는 건 굉장히 좋아요. 그렇다면 포커스를 집중을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제가 출제 가능성이 높은 내용과 낮은 내용을 어떻게 아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것은 일단 피트 공식 홈페이지에서 나와 있는 일반 생물학의 출제 범위를 먼저 보면서 알려드릴 거예요. 일반 생물학 전단원과 일반 생물학 시험이 출제 범위라고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도
우리 25문제 중에 한두 문제를 제외하고서는 일반 생물학 범위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생물 강사님들도 일반 생물학 내용을 캠벨 기본 이론 등에서 다루는 등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그 내용에 기본적으로 집중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합격생들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굉장히 동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실제 합격생들의 인터뷰 사례인데요. 공통적으로 다뤄지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반복학습했다라고 하고 캠벨을 오해독한 것이 가장 큰 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 라는 식으로 굉장히 우리 그 공부법에 동의를 많이 하고 있죠. 두 번째는 반복학습인데요. 우리 너무 방대한 양을 생물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해서 누적 반복하지 않는다면 곧 까먹어 버릴 거예요. 이것은 실제 수험생들의 고민입니다. 생물은 이론 공부하고 바로 문제 풀면 풀리는데 나중에 풀면 너무 안 풀려요. 생리학을 배울 때쯤 되면 세포학을 까먹고 세포학을 다시 복습할 때쯤이면 생리학을 까먹게 됩니다. 이건 당연한 고민이에요. 우리의 암기력은 항상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자기의 탓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공부법을 한번 바꿔볼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 그래프 굉장히 많이 보셨죠? 바로 에빙하우스의 망각의 법칙에 대한 그래프인데요. 차근차근 하나씩 짚어볼게요. 만약에 여기서 수업에 대해서 이론을 오늘 배웠어요. 이론을 배우고 난 뒤에 10분 후에는 그 내용에 대한 이론이 50%까지 깎이게 돼요. 하지만 그 10분 후에 다시 복습을 하게 된다면 1일 후까지 70%를 유지하게 되고 그 1일 후에 다시 복습을 하게 된다면 일주일까지 80% 가까이 유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복습을 하게 된다면 한 달, 그리고 장기, 6개월 이상 장기 기억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거에 대해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망각의 법칙 잘 알겠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도 또 많이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실제 사례를 갖고 왔습니다. 이 학생은 항상 이 반복학습에 대한 내용을 직접적으로 공부 플래너에다가 3가지 내용으로 나눴으면서 자기가 오늘 배운 내용을 3가지로 나눠서 분류해서 기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익숙한 내용이고 완벽하게 암기했다는 거. 이건 당장 복습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생소한 내용이지만 이해하고 외워봤어요. 하지만 이 부분은 망각의 법칙에 따라서 금방 잊혀질 부분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해가 잘 가지 않아서 암기 자체가 어려워요. 이 부분은 그냥 암기만 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먼저 암기를 해야 되는 건데 이 이해를 해야 되니까 이거랑 이거는 굉장히 복습 대상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때는 이 2가지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3일 후에 이제 생물을 우리가 3일 전에 배웠던 거를 복습을 하고 재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여기에 있었던 내용이 여기로 간 거 보이시나요? 그리고 여기에 있던 게 여기로 갔어요. 그러면 이해가 잘 가지 않는 거를 계속해서 복습하고 이해를 결국에 해내가지고 이해하고 외워본 걸로 간 거예요. 그리고 7일 후에 또 똑같이 복습을 하고 재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던 거는 이제 아예 없어졌고 여기에서 또 하나가 가게 됐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하게 되다 보면은 원래 장기 기억 속으로 가게 되고 우리가 필요한 내용을 끝까지 본고사 때까지 갖고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상으로 여기까지 1편 공부법 마쳤고요. 2편으로 좀 이따 다시 뵐게요. 감사합니다.